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아재의 전자기기 리뷰입니다. 이번에 아이폰 12를 구매하게 되면서 뒤늦었지만 조회수 폭발을 기대하며 트렌드에 맞춰 저도 한번 파도를 타볼까 합니다. 먼저 아이폰 12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변화점이죠. 깻잎통이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프로 라인에만 있던 올레드가 전 트림에 적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글라스 강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사실 의미가 있는 업그레이드인지는 의문이네요. 네 번째, CPU 성능이 전작 대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다섯 번째, 야간 모드가 우수합니다만 동영상 촬영 시 심각한 문제가. 여섯 번째, 놀라운 배터리 성능입니다. 칭찬 주고 싶네요, 애플. 일곱 번째, 역시 장사치 애플입니다. 여덟 번째, 애플 최초의 5G 폰입니다. 근데 5G가 터져야 말이지. 위 요약을 토대로 구매를 추천드려보자면, 폰 바꿀 시기가 됐고 깻잎통 디자인을 기다려왔으며 영상 매체를 자주 시청하시는 분이라면 아주 적절한 핸드폰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아이폰 12 일반인의 관점에서 한번 상세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깻잎통 디자인을 그리워하셨던 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색상 또한 5가지로 고객들로 하여금 다양한 선택지를 주며 출시되었습니다. 블랙, 화이트, 레드, 그린, 블루 5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고 크기 또한 3가지로 출시되었습니다. 색상이든 크기든 사실 가장 중요한 점은 깻잎통이죠. 아이폰 5의 깻잎통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각진 디자인과 작은 사이즈, 그리고 동글동글한 음량 버튼. 다시 추억해봐도 너무나 귀엽고 이쁜 폰이었죠. 그때의 그 향수에 많은 애플 팬들이 애플에게 제발 아이폰 5를 재출시해달라 라는 요구들이 있었지만 애플은 버텼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버렸죠. 하지만 그 깻잎통 에디션이 드디어 다시 재출시되었습니다. 무려 새로운 폰으로 말이죠. 역시 애플은 장사꾼입니다. 이 다음 세대의 폰은 아마 폴더블이나 롤러블들이 지배하게 될 테니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바형 핸드폰에 필살기를 쓰는군요. 그립감이 전작들에 비해 떨어지지만 사람들은 왜 항상 깻잎통에 열광하는 걸까요? 자동차도 둥글둥글한 차보다는 지바겐같이 각진 차를 선호하는 걸 보면 역시 기계는 각지 그렸던 어린 날의 성향이 내면에 깊게 박혀있는 걸까요? 여튼 드디어 돌아온 깻잎통입니다. 전적인 아이폰 11에 비해 베젤은 확실히 얇아진 느낌이 듭니다. 이는 각진 디자인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디스플레이의 패널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사실 갤럭시와 같은 폰에 비하면 아직도 두껍지만요. 다음으로는 바로 가장 주목해야 할 내용인 디스플레이입니다. 애플에서 말하길 전작 대비 11% 얇아지고 15% 베젤이 작아지고 16% 밝아졌다 라고 하는데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LCD에서 OLED로 변경되었다는 거죠. 사실 어려운 말 다 걷어내고 확실히 색상의 선명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픽셀 또한 증가되었기 때문도 있겠지만 무한에 가까운 명암비로 인해 분명히 선명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혹 정말 너무 둔하신 분들이라면 느끼기 어렵겠지만 아무리 둔하신 분들이라도 OLED가 탑재된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다시 역으로 돌아가 LCD폰을 사용해 보신다면 역체감을 강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역시 체감보다는 역체감이 심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애플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디스플레이 위의 글라스의 강도 이야기입니다. 충격이 전작 대비 4배 이상의 강함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사실 이전의 아이폰들은 깻잎통 디자인이 아니다 보니 글라스에 커브가 들어가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생겼고 그 외곽 부분들이 충격에 의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깻잎통은 글라스 자체가 플랫하고
깻잎통이 글라스를 머금고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굳이 4배 강한 글라스가 아니더라도 깨질 확률이 전작에 비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깻잎통이 지켜주는 유리인데 충격이 강한 게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충격에 강한 유리보다는 스크래치에 강한 유리를 도입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CPU의 성능 됐고 그냥 폰 빠르기를 이야기해보자면 당연히 전작보다 빠르답니다. 사실 고사양의 게임을 즐기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크게 와닿지 않는 내용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대충 전작보다 빠르고 전작보다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 녀석의 뇌를 더 파워풀한 놈으로 탑재해놨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카메라입니다. 갤럭시가 엄청난 카메라를 탑재해서 나타난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아이폰은 역시 감성인 것인지 전작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카메라를 탑재했네요. 광각 카메라와 초광각 카메라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이폰 감성에 맞게 이쁘게 잘 찍힙니다. 확실히 좋아진 점으로는 야간 사진이 너무나도 잘 찍힙니다. 야간에 타임랩스 촬영조차도 부드럽게 잘 됩니다. 또한 HDR 기능이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어서 역광에서도 신기하게 잘 나오네요. 그러나 역시 이슈는 있기 마련입니다. 빛이 강한 날에 동영상을 촬영 시 빛이 산란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동영상을 지성해보면 갑자기 화면이 번쩍번쩍 합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 같은데 과연 가능할지 조금 지켜봐야겠네요. 6번째는 배터리 성능입니다. 많은 리뷰어들이 현재 배터리 드레인 테스트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모두 다 새 배터리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해야 공정할 것 같은데 완충만 해놓고 시작할 뿐 그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없더군요. 하지만 대략적인 정보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전작들과 유사한 수준의 배터리이다. 전 아이폰 X를 사용했던 유저이지만 배터리는 항상 만족했기에 이번 배터리도 부푸는 이슈만 없으면 만족할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잡스 형님이 떠난 이후로 장사치가 되어버린 애플의 다양한 액세서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맥세이프는 말이 좀 많죠. 예전에 맥북이 도입되었을 때 맥세이프 정도의 효용성이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번에는 약간 실망입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15W 충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15W 충전이 안 된다는 후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품 가죽 케이스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 가죽 케이스의 뒷부분에 동그랗게 맥세이프 자국이 남기도 한다네요. 그리고 하나 더, 충전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충전을 해줄 수도 있는 부품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타 기기를 충전해주는 기능은 현재 아이폰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막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 또 에어팟이든 뭐든 아이폰으로 충전해서 쓸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만들어서 팔아먹겠죠? 잡스 형님이 떠난 이후에 장사치가 된 게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역대 애플 이벤트에서 들은 소리 중 가장 개소리였던 환경 보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애플에서 환경을 들먹입니다. 그러다가 빌드업이 되더니 충전 어댑터 얘기를 꺼내네요. 어느 순간에 아이폰 박스에 이어폰을 없애더니 이젠 충전 어댑터마저 없앤 애플입니다. 다음 세대에는 이젠 무선 충전이 대세야 이 미개한 중생들아 라며 케이블마저 없애진 않으려나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아이폰 12는 애플 최초의 5G 폰입니다. 근데 보급률로 봐서는 현재 큰 효용이 있을지 의문이네요. 사실 핸드폰은 사고 나면 적어도 2년 정도는 쓰니까 2년 안에 5G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사용하기엔 참 좋은 폰이지만 현재 5G보다는 LTE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 이전 폰에 LTE 유심을 빼서 현재 아이폰 12에 꽂아 사용 중입니다.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폰을 사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타인과의 교류죠. 요즘 세상에 그걸 불만족하는 폰을 사용하고 계신 분은 없겠죠. 하지만 요즘은 타인과의 교류뿐만이 아니라 각종 정보의 습득도 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 매체들로 말이죠. 영상 매체 시청함에 있어 중요한 점 중 디스플레이의 성능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번 아이폰은 프로든 아니든 모든 트림에 OLED 패널을 탑재해 주었습니다. 만약 깻잎통 디자인이 예전부터 가지고 싶었고 아이폰 X 이전의 폰을 쓰고 있어 현재 폰을 바꿀 시기가 되었으며 LCD 패널이 탑재된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번 아이폰 12 시리즈를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사실 저는 1번은 부합했지만 2, 3번은 부합하지 않았어요. 아이폰 X를 사용하고 있고 아이폰 X는 OLED 패널이었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부풀어 화면에 녹색줄이 쫙쫙 생겨버리는 바람에 바꾸게 되었어요. 리뷰를 했지만 사실 성능이 어쩌고 저쩌고 저랑은 크게 관련이 없더라고요. 그냥 이쁘고 띵리통 간지나고 이미 iOS를 꾸준히 써오고 있었고 애플의 사진 감성이 좋거든요. 사실 와 엄청 좋아졌는데? 이런 느낌은 저는 들지 않네요. 케이스까지 씌워놓으니 아이폰 X와 다른 점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전원 버튼에 지문 인식이라도 넣어뒀다면 마스크 끼고 다니는 요즘 같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 텐데 이와는 별개로 만족도 측면에서는 깻잎통 디자인은 꼭 써보고 싶은 감성이었기에 만족도는 높습니다. 애플은 사실 감성으로 사는 거잖아요. 트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100만원이 넘는 가격의 핸드폰입니다. 폰을 구매해서 2년을 쓴다고 가정을 하면 1년에 50만원, 대충 한 달에 5만원, 즉 하루에 1,500원 이상 소비하는 고정 지출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금액, 누군가에게는 큰 금액일지도 모르는 1,500원입니다. 하루에 1,500원을 투자하여 사용할 가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추후에라도 폰을 사지 않고 살진 않을 테니까요. 폰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일정 금액을 매일 소비해야 한다면 아이폰 12는 충분히 그 가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아이폰 12 리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